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또 영상을 좀 싣겠습니다. 요새 좀 대이장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뭐 블루오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5시부터 매매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미장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심심하겠죠, 낮에도 원래 거래가 됐었는데 5시부터니까 조금 안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코인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비트를 좀 잘 쓰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도 보고, 뭐, 나선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비트엑스도 좀 잘 가고, 코인이 나쁘지 않은 장세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나스닥은 조금 이제 반등이 좀 시원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오늘 저의 생각을 좀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투자의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지금 아래 꼬리를 좀 딱 달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코인 투자를 이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해오면서 주식 투자를 이제 22년 하락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코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하면서 이게 비슷한 점도 있는데 뭐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코인 투자를 더 많이 하는 편이지만은 요즘은 이제 주식 투자도 좀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성향이냐, 주식 투자자분들의 제가 특징을 좀 말해보자면 조금 매크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크로. 거시 경제의 어떤 뭐 그런 흐름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계속 좀 보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과연 돈을 벌었는가? 그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 돈을 벌었는가? 이제 지금 매크로 환경을 보자면은 뭐 NK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샴의 법칙 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리세션으로 들어간다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매크로를 보는 거는 좋아요. 좋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뭐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이런 거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진심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싶어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매크로 정보는 내가 알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뭐 다들 뭐 단톡방 하나씩은 들어가 있잖아요. 저도 뭐 지금 단톡방 운영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아는 정보가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시장의 노이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스라는 거는 확성기라고 생각해요. 확성기. 확성기는 뭐냐?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 위한 이유를 붙이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만드는 확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움직임은 뉴스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그 특정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력. 이 세력이라는 게 뭐 작전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큰 돈이 있는 사람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도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미국도 연준이 뭐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확성을 해주는 요소에서 이제 뉴스가 필요한 거지. 본질적으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면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죠.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라는 뭐냐? 어떤 흘러가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흐름. 지금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냐,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흐름이었죠.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주봉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주봉이 됐을 때 굉장히 큰 꼬리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 앞에 횡보가 보입니다. 횡보 후에 약간 쏟은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길게 보면 올라갔잖아요. 길게 보면 올라갔다. 그럼 이게 이렇게 쭉 빠질 가능성이 높냐?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거는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가요. 내려갈 때는 진짜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흐름을 잘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 혹자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커지니까. 근데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추세를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은 사실 추세를 타지 않고 존버하는 것보다 더 수익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리스크도 더 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1배 존버보다 3배 레버를 추세 추종을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저는 그리고 제가 사실 코인 투자를 몇 년 하면서 제가 뭐 그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사실 뭐 엄청 튀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 정도의 꼬리는 굉장히 또 흔하게 나오는 것이고 요런 꼬리가 달고 나면은 또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올라가요. 이게 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인을 이제 오래 해온 입장에서 지금은 튀어야 될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4시간 봉을 보더라도 뭐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4시간 봉은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니까 뭐 4시간 봉, 시간 봉, 분봉 쪼개가지고 또 이제 막 엄청나게 말이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장기적으로 물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제 뭐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나스닥 차트를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에서 이제 좀 추세가 꺾인 상황인데 주봉을 봐도 그닥 이렇게 추세가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 일단은 5주 연속 내리 박았잖아요. 5주 연속 내리 박았고 굉장히 이게 뭔가 추세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한다 해도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전 저점을 깨진 않았죠. 깨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왔고 이 연속으로 이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손이 잘 나가진 않습니다.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또 공포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코인이랑 좀 달라요. 지금 상황이. 코인이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게 3주 올려주고 뺐잖아요. 즉 그래가지고 횡보 안에서 살짝 깬 거고 나스닥은 다르다는 거죠. 나스닥은 5주 연속 첫 뺐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기계적 반등은 나올 텐데 여기서 기계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재차 저점을 깨러 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 팔고 튀란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마인드를 좀 길러야 된다. 어떤 마인드? 상승. 이 시장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진짜 뭐 완전히 지옥을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익절이 되건 아니겠죠. 손절이겠죠. 손절을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고 튀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 익스트림 피어잖아요.
익스트림 피어이기 때문에 극단적 공포에서 파는 게 뭐 정답은 아니겠죠.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해도 하락의 파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락장에서 상승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이 반등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는 것도 분명히 이제 실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이 된다. 그럼 이제 반등해서 조금 튀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은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모양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고,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뺐기 때문에 반등도 셀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전환을 노리는 게 조금 뭐 엄청나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뺀 게 그래도 뭐 한 15% 정도는 넘어가고, 그리고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지옥을 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파 정도 더 빼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자체가 뭐 엄청난 위험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봉으로 한번 볼게요. 달봉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스닥이 피해야 되는 거는 단 3번이었어요. 닷컴 버블과 리먼과 재작년이죠. 22년 하락장. 이 3개는 이제 셀 시그널을 떴잖아요. 이렇게. 이거 빼고는 사실 다 그냥 몸빵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다 몸빵 했으면 됐어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몸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뭐 내려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막 추세가 꺾였다고 뭐 그런 게 볼 수는 또 없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하락한 지가 이렇게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폭락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폭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이 폭락을 하려면요, 길을 굉장히 많이 모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4년이에요. 4년. 4년간 길을 모아서 떨군 거예요. 요거는요, 이 닷컴 버블은 거의 한 6년, 7년을 모아서 떨군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모이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떨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믿는 사람이지만 주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나스닥 자체를 봤을 때 급하게 뺀 건 맞는데, 폭락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그렇게 또 폭락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한 20% 떨어지면은 사실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미 한 15% 정도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밖에 안 돼요. 이미 뭐 5% 넘게 쳐맞았는데 여기서 더 쳐맞는다 해도 뭐 거기라는 거죠. 사실 3배라고 쳐도 뭐 TQQQ로 치면은 뭐 한 마이너스 20%뭐 30%더 맞겠죠. 뭐 속쓰리면 40% 맞을 수도 있죠. 요 정도는 버텨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손절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손절을 하고 싶으면 일단 반등해서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엄청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존버를 하는 것도 뭐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유지됐다고 생각했을 때 얘기입니다. 추세가 깨지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 대세적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은 제가 봤을 때 뭐 대세적 하락이 온 적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뭐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사실 제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들 뭐 대부분 이제 미국 주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코인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냥 제 관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라는 이제 코미공이라는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20년도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코인 자체도 보면 굉장히 이제 큰 이런 횡보를 한 이후에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은 다음에 굉장히 큰 상승이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연말부터 10월부터 이게 대충 시작이 됐는데, 10월부터 막 비트가 쫙 달리면서 한 12월부터였나요?
알트들이 미친 듯한 폭등이 나왔습니다. 요런 대세적 상승이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여기서 빠질 수도 있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상승을 놓치게 되면은 이 빠진 거에 대한 리스크보다 상승을 놓치는 리스크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때 오르는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기본 30배씩 올랐거든요. 20배, 30배씩. 그리고 많이 가는 알트코인들은 막 100배씩 올랐습니다. 200배씩 간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인생이 바뀌는 건데, 인생이 바뀌는 거를 사실 놓치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금에는 조금 인생을 배팅을 해볼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 남들이 다 위험하다고 할 때가 또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사실 뭐 추세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람은 좀 투자하는 사람은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뭐 이게 다 튀면서 빤스러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은 물론 이제 분위기적으로는 안 좋지만 대세 상승장을 가기 위한 마지막 사나이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코로나도 사나이 테스트하고 쭉 올렸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이 이후로 한 7주 연속 올랐어요. 그런 거 치면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벌써 이제 꼬리도 엄청나게 말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대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셔가지고 투자 잘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좀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어요. 왜냐면은 구독자분들 다 이제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뭐 돈 많이 녹았는데 저도 뭐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저도 고점 대비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크게 먹으려면은 또 크게 잃어야 된다. 그게 저의 지론이기 때문에 크게 잃고 크게 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